네, 서강대학교 자료해석 보충 강의 영상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대면 강의를 보시고 오셨거나 아니면 제가 제공해드린 기본 강의를 보시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너무 상세하게 진행은 하진 않을 거고요.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핵심은 뭐였어요? 핵심은 우리가 시간을 결국엔 줄여야 된다. 근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넘어야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자료 해석 여러분들 곤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곤란한 포인트는 값을 찾기 조금 어렵거나 혹은 연산이 지나치게 많거나 이런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는 뭐예요? 아, 최대한 값을 빨리 찾자. 그리고 연산을 빨리 하자.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제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값을 빨리 찾고 연산을 빨리 하는 것 이전에 문제를 보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선택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시간이 가장 줄어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번을 보셨을 때, 2017년 이후 경상남도의 경제활동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라는 것을 보고, 이 선택지는 지금 풀만 하네. 라는 판단이 드셨으면,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2017년이 있고, 요거를 보고 자료를 보는 거죠. 그죠? 자료를 보실 때, 2017년 이후로 계속 잘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감소를 했네. 2020년에 감소를 했네. 그러면 이 선택지는 틀렸네. 그럼 1번이 틀렸으면 1번이 답은 아니구나. 옳은 것을 찾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알려드렸어요. 일단 체크 포인트를 잡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찾으시고 두 번째 단위 같은 경우에 퍼센트인지 아닌지 혹은 이런 수사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자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선택지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선택지에서 쓰일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참조 표시가 많은 이 참조 영역은 우리가 이 문제를 넘길지 말지 결정할 때 여기가 많다면 넘어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시간적인 이익이 좀 많다라는 것들. 물론 이 부분이 많다고 해서 항상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저 평균적으로는 계산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계산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풀이 시간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계산식이 많다는 거는 선택지에도 그만큼 계산이 많을 겁니다. 연산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여기는 넘기는 부분으로 문제를 읽기도 전에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지 영역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였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두실 때 우리는 항상 이것만 기억하기로 했죠. 내가 문제를 풀 때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순서대로 풀겠다. 근데 우리 자료 해석에서 쉬운 거는 어려운 거는 어떤 식으로 구분했어요? 연산이나 계산 이런 것들이 없는 거부터 근데 복잡한 거 순서대로 풀겠다. 라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번은 연산은 없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매년 고용률을 대략적으로라도 구해봐야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을 한 번만 또 구해보면 되니까 2번보다는 3번을 먼저 푸시는 게 좋으니 2번을 넘어가자 라는 것이 제 전략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번호로 일단 정리를 해드렸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여러분들 1순위 푸셔야 되는 거는 계산 없는 거 그리고 곱셈이나 뭐 퍼센트 계산 같은 경우가 한 번 정도 있는 거 혹은 덧셈 뺄셈이 네 번 미만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에 맡기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곱셈이나 퍼센트 계산이 두 번 이상 나오는 거 혹은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 가좀 가장 까다로운 우리 연산 선택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제가 제공해드린 파일에서는 이 대소 비교에 관해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자료에서 우리 프린트에서 보시면은 제가 연산 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드렸다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연산 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자, 암기를 합시다. 많이도 아니고 우리 2분의 1부터 11분의 1까지 암기를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숫자를 쪼개서 곱셈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쪼개서 계산합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혹은 조금 넓게 보면 인수분해 곱셈 공식까지도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퍼센트를 바로 쪼개서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쪼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10%, 1%, 0.1% 구하기 쉬우니까 10%의 절반, 네, 1%의 절반, 그리고 전체 숫자의 절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연산을 최대한 빠르게 가지고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 문항 같은 경우에도 BC의 청년수를 구할 때, 이 친구랑 이 친구, 전체 인구수에서 청년 구성비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어림셈 하는 방향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어림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연산 기호로 먼저 했습니다. 그죠? 덧셈, 곱셈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올리면 한쪽을 반드시 내려달라라고 말씀드렸고, 분수꼴, 퍼센트 계산 같은 경우에는 올릴 거면 같이 올리고 내릴 거면 같이 내리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우리 반올림은 사용하지 않고, 네, 7, 8, 9는 올리고, 네, 4, 5, 6은 중간에 턱 하나 만들어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1, 2, 3은 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BC의 청년 인구수를 우리가 구해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1300 정도로 보고 얘는 내려줬으니까. 그죠? 전체 인구수를 내려줬으면 구성비는 올려줍시다. 그래서 1300에서 22%를 구하면 1300에서 10%는 130, 20%는 260이니까 2%는 공 하나 뗀 26이 되겠죠. 그죠? 아, 그래서 얘는 28만 6천 명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빠르게 판단하시는 방법. 네, 그걸로 우리가 문제를 바로 네, 풀어봤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안 했던 것 중에 숫자 비교. 네. 특히나 분수 비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비율이나 증가율에 순위를 매기든지 아니면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 네.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분의 B 곱하기 100, 그 다음에 C분의 D 곱하기 100. 네, 요 상황으로 우리가 식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얘가 몇 퍼센트인지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퍼센트 쪼개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렸지만, 애초에 여기에서 퍼센트를 구하고 여기에서 퍼센트를 구하고 얘네들을 비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였어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똑같으니 이 A분의 B와 이 C분의 D, 요 상태로 그대로 분수 비교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시간적인 전략이 더 잘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수 비교를 꼭 마스터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수 비교를 할 때, 대표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클수록 큰 수고요.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면 A분의 B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두 배가 되고 분자가 두 배가 되고 분모가 두 배가 된다면 우리가 같은 분수가 탄생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분자는 세 배가 되고 분모는 두 배가 된다면 숫자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죠? 당연하게도요. 그리고 분자가 두 배가 되고 분모가 세 배가 된다. 라면 숫자가 더, 이 분수 자체는 더 작아지게 되겠죠. 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분모가 같은 분수라든지 분자가 같은 분수라든지 혹은 분모 분자를 한쪽으로 맞춰주는 분수 같은 경우에 우리 시험에 크게 등장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일치하는 것을 잘 주지 않아요. 혹은 맞춰주는 것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 예시와 같은 3번 예시랑 같은 65분의 44, 87분의 56 이런 친구들의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친구들의 비율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작은 수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은 큰 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분 자의 증가율을 볼 거고요. 그리고 분모의 증가율을 볼 겁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증가율을 비교를 해서 요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시로 가서 그럼 65분의 44와 87분의 56이 있습니다. 그러면 44에서 56이 될 때 여러분 증가율이 얼마인가요? 44분의 10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마음을 넓게 쓰면 44분의 11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친구는 증가율이 25%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에는 65분의 22가 증가율인데
얘도 우리가 조금 마음을 넓게 쓰면 증가율이 33.3%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자보다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구나. 얘가 더 빨리 커지는구나. 그러면 이쪽 숫자가 더 작은 숫자가 되겠구나. 라는 거. 이런 것들을 빨리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저는 지금 증가율을 구했지만 이 증가율을 구하지 않고 퍼센트 쪼개기로 증가율을 빠르게 판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얘 기준에서 지금 12가 증가했으니까요. 12가 증가했으니까 44에서 10%는 4.4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친구의 증가율, 분자의 증가율은 30%가 되지 않겠네요. 그죠? 근데 분모를 보시게 되면 65 기준이기 때문에 10%가 6.5겠죠. 그죠? 그런데 22가 증가했으니까 분모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더 커졌네 하고 빠르게 암산으로 체크하시는 거. 요거를 반드시 마스터하셔야 되고, 요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안내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인터넷에 우리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자료에서 비타민,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서 비타민보다 자료에서 야옹이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야옹이 같은 경우에 제가 한 페이지를 펴보면 야옹이의 7단원이 우리 분수 비교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두 자리 숫자부터 세 자리, 네 자리 숫자까지 꾸준하게 비교해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무 숫자나 잡아서 비교해 보면요. 뭐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커지고 이쪽으로 커지고 있네. 그러면 빠르게 우리 증가율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310에서 87, 387이 될 때는 한 77 정도 증가했으니까, 77 정도, 증가했으니까 10%가 31, 이런 것들도 빨리 체크해 주시고, 그럼 얘는 20%보다 조금 크겠네요. 그죠? 30%는 되지 않겠죠. 20%가 60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크게 증가했네요. 하지만 분모를 보시면 분모 같은 경우에는 한 500 정도가 증가했어요. 540 정도. 하지만 이 친구의 분모의 10% 값은 545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10%가 증가하지 않았네요. 그럼 분자가 더 크게 증가했으니까 오른쪽이 큰 숫자다. 제가 강의 중에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작은 수로 이루어진 거는 작작, 큰 수로 이루어진 건 큰큰,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옹이를 연습하실 때 지금 요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 대소 비교는 최대한 빨리, 대소 비교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 빨리, 빠른 속도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단기간에 마스터 하실 분들은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했냐면 요 분수 자체의 퍼센트를 구하고 요 분수 자체의 퍼센트 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퍼센트 쪼개기를 연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쪼개기 연습. 각각의 분수의 퍼센트도 구해보는 거죠. 제가 요 문제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5453분의 310 같은 경우에 10%가 545니까 얘는 310이 감당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1% 같은 경우에는 1% 같은 경우에 54.5 정도 되니까 대략 얘는 6%가 되진 않겠네요. 그죠? 310이니까 6%가 되진 않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여기에서 곱하기 6을 해주면 6%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6% 값이 310을 훨씬 넘어가니까 6%는 안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 큰큰이는요? 큰큰이 같은 경우에는 10% 값이 600 정도가 됩니다. 1%는 60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6%가 넘어가네요. 그죠? 6%가 넘어갑니다. 음. 그래서 요 방법대로 연습하실 분들은 너무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연연하지 마시고 소수점 첫째 자리 정도까지 구해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숫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해본다면 6%보다 큰 거는 맞아요. 그죠? 6%가 360이니까 360을 채우고도 아직 얼마를 더 채워야 돼요? 27 정도를 더 채워야 되죠. 그럼 27 정도를 본다면 얘가 0.1%가 6이니까 그죠? 한 대략 몇 개 정도 들어가나요? 4개보다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6.4%보다 조금 더 크겠구나. 라는 거. 요 정도까지 판단하시면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야옹이 같은 거 활용하실 때 뒤에 답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답지를 보시면서, 네,
답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대략 어느 정도 어림셈을 해야 되는지 감을 좀 잡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와서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네, 같이 비교해 보시면 분자의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25%쯤 됐네요. 분모의 증가율은 10%가 조금 안 되네요.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거의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네, 작작 같은 경우에는 5.7% 정도 됩니다. 그죠? 5.7% 정도 되니까 6%가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 6.46%네요. 그럼 6.4%보다 조금 클 거라고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해봤던 네, 그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단기간에 저는 마스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료 해석 야옹이 같은 경우에는 총 9개 단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9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9개 단원을 순차적으로 푸시는 게 아니고 네, 1에서 9단원을 한 장씩 한 장씩 매일 혹은 지금처럼 여러분 2월 달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죠. 물론 명절이 좀 끼어 있지만 딱히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신 분들은 한 두세 장씩 네, 매일매일. 요거는 한 번에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그냥 영어 듣기 한다 생각하시면서 그냥 가볍게 가볍게 혹은 이동 중에 여러분들 뭐 통학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강 시간이라든지 요때 잠깐 잠깐 스마트폰으로 요 PDF를 받아두시고 혹은 태블릿으로 요걸 연습을 그냥 최대한 눈으로 최대한 암산으로 대소 비교는 하시고 요 정확한 퍼센트도 최대한 암산으로 최소한의 메모로 한 요 정도 메모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목표는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뭐 분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증가율을 보는 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사님 좀 전까지 증가율 보라면서요. 네, 이렇게 증가율을 보셔도 되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리가 작용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의 값이 561분의 56.1이 10분의 1의 값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919분의 91.9가 10분의 1의 값인데 얘는 10분의 1보다 지금 작아요. 그죠?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왼쪽이 크겠죠. 네, 이런 식으로 빨리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가이드를 드리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조금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린 다시 자료 해석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만 더 하면 전체적인 내용은 끝납니다. 자, 제가 곱셈 비교가 왼쪽에 있는데, 곱셈 비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우리 증가율 비교, 퍼센트 쪼개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자, 보시면요. 우리가 분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분수를 예를 들면, 분모는 왼쪽이 작고, 네. 분자는 왼쪽이 크고, 네, 이런 경우에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얘는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니까 무조건 큰 분수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만 비교할 가치가 있었어요? 한쪽은 작작이고, 네, 한쪽은 큰큰이다. 네, 요럴 때 이제 증가율 비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것처럼 곱셈도 마찬가지죠. 곱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한쪽이 큰이고 한쪽이 작작이면 얘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할 필요 없이 얘가 크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한 숫자는 한 숫자는 요쪽이 크고 한 숫자는 요쪽이 크고 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클 때 요때 여러분들이 뭘 적용하시면 된다고요? 얘도 증가율, 얘도 증가율. 요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 예시를 보시면은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어떻게 되나요? 한 300 정도라고 보신다면 300 정도라고 보신다면 21%쯤 증가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나요? 300 기준에 여러분들 30이 10%고 60이 20%죠. 그리고 1%는 3입니다. 이 숫자는 64 정도 증가했으니까 여러분들 21%보다 조금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를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21과 464는 어떻게 되나요? 한 43쯤 증가했는데 얘는 10%가 42.1이니까 얘는 10%보다 조금 크지 20%까지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 방향으로 숫자가 커졌다. 그래서 왼쪽 숫자가 크다라는 것들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강사님 이런 거는 왜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우리 실제 숫자는 당연히 얘는 36만 4천 뭐 123 곱하기
42.1%. 네, 요렇게 아까 청년의 수 구하는 요런 것들을 제가 빨리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지만, 어떤 두 도시의 그런 청년의 수를 비교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퍼센트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림셈으로 숫자를 예쁘게 밑에처럼 만드시고 곱셈 비교로 왼쪽이 크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바로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1번 문제는 보시면은 우리가 연습하기 좋아서 한번 간단하게 1번, 2번 또 훑고 넘어갈게요. 네, 4개국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10% 미만이다. 귀찮네. 넘어가자. 네, 여러분 1번, 2번, 1순위, 2순위, 3순위 혹은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메모하는 거는 연습할 때 하시는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귀찮네 넘어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니은 개꿀이다. 네, 네, 니은 개꿀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순위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은 니은이 틀렸으니까 아이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2, 4, 5번은 답이 되지 않고 그러면 기억은 구할 필요 없이 네, 옳은 거였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요. 90년 대비 2000년 증가율을 구하라라고 하네요. 그러면 중국이 1등이냐라고 물어봤으니 중국이 1등이 50%입니다. 그럼 미국이 50%가 되려면 2400이 증가해야 되죠. 4800 기준에. 그죠? 근데 얘는 그게 되지 못하고 캐나다도 210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합니다. 100밖에 안 되죠. 근데 이란은요, 85 정도가 증가하면 50%라고 할 수 있는데 증가율이.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얘는 50%보다 훨씬 큰 증가율을 가지고 있고, 그럼 1등은 중국이 아니고 이란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린 거죠. 네. 빠른 판단을 하신다면 답을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2번에서 제일 중요하게 배울 만한 선택지는 이 2번 선택지였는데 2015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을 구해야 된다라고 보신다면 이게 2%인지만 지금 확인하면 되는 선택지였어요. 2%보다 큰지 작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를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1154에서 1188 정도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값의 2%를 빠르게 구해줍니다. 그러면 2%가 23이니 이 정도는 암산으로 바로 처리되시죠. 그죠? 그럼 23을 넣어도 한참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얘는 30 이상 커졌거든요. 너무 꼼꼼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만 알아보면 되니까요. 23이 2%인데 얘는 30 넘게 커졌네. 그럼 얘는 증가율이 2% 이상이다. 라고 바로 맞는 선택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네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위가 뭐일 때는 조심하자고 했어요. 단위가 퍼센트일 때는 조심합시다. 단위가 퍼센트일 때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음, 단위가 퍼센트일 때 비교를 조심하자. 근데 그냥 비교도 아니고 어떤 수치를 비교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수치 비교 주의하자. 왜냐면요. 전체 숫자가 없는 경우에 전체 조사 대상 음, 혹은 전체 수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교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선택지가 나오면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른다. 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분명히 주의를 드렸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1번처럼 결혼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인원수를 보자마자 사실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 게 남자가 여자보다 비율은 많습니다. 네, 그죠. 비율은 많아요. 비율은 많지만 지금 전체 숫자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원수라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틀렸다. 모른다. 틀렸다기보다 모른다. 라고 말씀하셔야죠. 그죠? 왜냐하면 남자가 100명이고 여자가 1000명일 수도 있고요. 남자가 100명이고 여자가 100만 명일 수도 있고요.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비교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동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응답한 인원수는 30대 이후로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30대 이후로 동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응답한 인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나요? 라고 본다면,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대 73%, 40대 60%, 50대 45%, 60세 이상 35% 정도.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퍼센트는 줄어들고 있지만 숫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30대는 100명 조사했다면 60대는
100만 명 조사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숫자는 60대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한 인원수를 보고 뭐부터 파악하자고요. 아, 전체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전체 숫자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고 틀렸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얘를 맞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응답한 인원수를 응답한 비율 혹은 비중 이런 식의 비율로 나타낸다면 응답한 비율로 나타낸다면 얘네 둘 다 맞는 선택지로 바뀌겠죠. 그죠? 비율 자체는 요 퍼센트 숫자 가지고 판단을 하셔도 되니까 남자 비율이 여자 비율보다 많은 거고 30대 비율이 40대 비율보다 더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비율 자체는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숫자를 물어봤으니까 틀렸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제가 강의에서 좀 주의 드린 함정이 얘를 또 맞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의 비율로 바꾸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조사 대상이 여기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디에 줄 수 있다라고 했냐면 음, 여기에다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남녀 각 100명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남녀 각 100명을 대상으로 붙이는 순간 1번, 2번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얘를 맞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면 아, 요런 게 비교를 해야 되는 선택지, 단위가 퍼센트일 때 비교를 해야 되는 선택지가 나온다면 저 앞부분, 문제 제일 앞부분에 조사 대상이 혹시 슬쩍 나오지 않았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4번인데, 네, 4번이 답인 이유는 쉬운데 이게 3번이 답인 이유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3번을 좀 설명드리면 2018년 동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응답한 전체 비율은 네, 동거에 대해서 2018년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전체 비율은 56.4%입니다. 그리고 2년 전 대비라고 했어요. 네, 2년 전이니까 지금 2016년 값이 주어져 있죠. 그럼 2016년은 48%입니다. 그러면 48%가 한 번 선택지 48%가 56.4%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8.4%가 증가한 거 아니냐라고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요 선택지가 어떻게 돼야 맞는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은 8.4라는 숫자는 56.4%에서 56.4%에서 48%를 빼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4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걸 달아줘야 돼요? 이 퍼센트의 뒤에 포인트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퍼센트 빼기 퍼센트라면 퍼센트의 차이로 값을 구했다면 단위는 퍼센트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죠. 애초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전체 비율은 증가율 자체를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비율 자체에 네, 증가율 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율의 증가율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8%에서 8.4%가 증가했구나. 그죠. 그러면 얘를 구해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 볼까요? 네, 10%가 4.8입니다. 그죠? 그럼 4.8을 채워 넣어도 3.6이 남네요. 그럼 5%가 2.4니까 2.4를 채워 넣어도 1.2가 남네요. 그러면 2.5%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반의 개념. 그죠? 그럼 2%를 채워 넣으면 딱 떨어지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퍼센트 쪼개기로 계산을 해본다면 17.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는 증가율이고 위에는 증가한 숫자죠. 그죠? 수치가 증가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요 두 개가 퍼센트 포인트 단위를 안 쓰게 되면 얘랑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포인트 단위를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함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때요? 단위가 퍼센트일 때요. 그래서 여러분 단위가 퍼센트인 자료가 나온다면 지금 제가 메모를 해드린 요 화면을 반드시 시험장에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가 퍼센트인 게 자료 해석이 10문제가 나온다면 단위가 퍼센트인 게 한 3문제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게는 5문제까지도, 뭐, 5문제 이상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봤고요. 지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네. 그래서 요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4번 문제는 제가 강의 시간에도 특별히 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4번 문제는 여기 자료 부분이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 선택지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강의 시간에도 이 4번 문제는 건너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4번 문제 핵심은 뭐예요? 물론 연산도 선택지 보시면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합니다. 뭐 몇 배다, 몇 프로다, 증가율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4번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값을 찾는 시간도 늘리고 연산 시간도 늘리고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뿐 뭔가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풀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는 풀어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5번 문제도 제가 따로 풀진 않았지만 강의 중에 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5번 문제를 풀어보면 네, 빠르게 한번 보죠. 명령어 수가 많은 프로그램일수록 수행 시간이 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명령어 수가 많으면 수행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양자 컴퓨팅 문서 편집 비교해 보시면 양자 컴퓨팅이 명령어 수가 659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행 시간은 더 짧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비례관계가 아니다. 이런 비례관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뭔가 팁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굳이 팁을 드리자면 뭐 예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관계를 볼 때 가장 큰 값을 먼저 보거나 아니면 가장 작은 값을 먼저 보기는 합니다. 지금도 제가 문서 편집을 먼저 보고 문서 편집의 수행 시간이 235니까 이거보다 혹시 작은 값이 있나? 먼저 찾아봤을 때 양자 컴퓨팅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걸 답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CPI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기준 시간이 가장 길다. 그럼 CPI가 제일 낮은 게 누군가요? 그것도 양자 컴퓨팅이네요. 그럼 기준 시간이 2720인데 이 2720이 가장 긴 게 아닌 게 바로 밑에 영상 압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아우,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슬쩍 눈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을 찾는 거였습니다. 근데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아니구나. 자, 그 다음 선택지는 수행 시간은 인공지능 바둑이 내비게이션보다 짧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바둑의 수행 시간과 빈칸이군요. 내비게이션의 수행 시간을 비교해야 됩니다. 음. 그럼 인공지능 바둑의 수행 시간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여기 있겠죠. 그죠? 뭐 제가 모르는 공식들은 저기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수행 시간은 성능 지표분의 기준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바둑, 네, 인공지능 바둑 같은 경우에는 성능 지표가 18.7, 네, 기준 시간이 1490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500이죠, 여러분들. 네, 500이라는 거는 20분의 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20분의 만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큰 숫자네요. 무조건 큰 숫자네요. 라고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20분의 만이 500인데 얘는 만보다 크네. 그럼 얘는 500보다 무조건 크겠네. 이렇게 빠르게 판단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짧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겠죠. 그죠? 그 다음 선택지를 보시면, 기준 시간이 짧은 프로그램일수록, 일수록 딱 나오자마자 비례관계를 또 물어보는구나. 클럭 사이클 수가 적다. 네, 비례 반비례 관계를 물어보네요. 근데 클럭 사이클 수라는 걸 지금 처음 봤습니다. 4번에서. 그게 어디 있냐고 찾아보신다면 당연히 참조 표시로 가셔야 되죠. 그럼 클럭 사이클 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 클럭 사이클 수는 CPI라는 값에 명령어 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거 두 개 곱한 게 클럭 사이클 수라는 건데 이 클럭 사이클 수랑 기준 시간이랑 비례 관계를 알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번, 2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례 관계를 좀 재빠르게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얘는 무려 곱한 값이랑 비례 관계를 알아봐야 되네요. 귀찮죠? 하지만 우리에게 5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셔야죠. 그죠? 네, 넘어가고 나니까 성능 지표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내비게이션이다. 여기만 구하면 되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성능 지표에 대한 공식을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참조 표시 2번에 보시면 성능 지표는 수행 시간분의 기준 시간인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수행 시간이 500, 기준 시간이 7000. 네, 이렇게 되니까 얘는 14.04가 나오나요? 네. 그러면 14.04가 제일 적네요. 그죠? 제일 낮네요. 그래서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내비게이션이다가 맞는 선택지. 그래서 4번은 굳이 판단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잠깐 스톱을 하시고 문제를 풀고 오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는 제가 강의 중에 풀었는데 얘는 약간 눈썰미, 약간의 센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요런 문제들 또 한번 풀어보시면서 우리가 센스를 길러보도록 하죠. 그러면 기억번. 기억번 너무 쉬워요. 그죠? 기억번은 뭐예요? 월별 교통사고 사상자는, 우리가 자료를 보지 않았지만, 지금 사상자 자료를 이제 확인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찾아라고 하네요. 기억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가장 적은 달이, 가장 적은 달이, 빨리 눈을 왔다 갔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은 달이 60% 이하이다. 아,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사실상 거저먹죠. 왜냐면 840이라는 숫자니까 50%는 420이고 10%는 그죠? 84니까 60% 값은 500이 넘습니다라는 것만 확인해도 되죠. 500이 넘으면 여러분 왜냐하면 60% 값이 500이 넘는데 1월 달은 500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60% 이하라는 게 맞는 거죠. 그죠? 60%가 500이 넘어가니까 그거보다 낫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 여러분 머릿속에 당연히 이렇게는 지나가셔야 돼요. 아, 1월이 8월인가요? 네. 8월에 60% 이하이다. 자, 요 선택지를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손부터 움직인다면, 혹은 퍼센트 쪼개기부터 적용을 한다면 왼쪽처럼 바로바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옳은 걸 골라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들어가는 걸 골라야죠. 그죠? 이렇게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를 풀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럼 니은을 풀어보시면 교통사고 건당 사상자는 1.9명 이하다라고 했는데 건당 사상자 A 대비 B, A당 B 요런 거 A에 대한 B, 그럼 B는 A 대비 요런 거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건수분의 사상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써볼까요? 여기다가 써볼까요? 네,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시면 건당 사상자이기 때문에 건수분의 사상자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는 2020년을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12개월치를 다 더해서 나눠봐야 되는데 여러분 요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약간 눈썰미, 약간의 요령을 부려본다면 여러분들 니은 선택지를 푸실 때 약간의 요령을 부려본다면 2020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합이 1.9명, 건당 사상자가 1.9명 이상이 되려면 혹은 되려면이 아니고 여러분들 혹은 매달 1월도 2월도 3월도 4월도 5월도 10월도 11월도 12월도 매달 건당 사상자가 1.9명 이상이라면 우리가 더해보지 않아도 얘는 1.9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자료를 잘 보시면 1월은 2가 넘어요. 2월도 2가 넘어요. 3월도 2가 넘습니다. 4월도 2가 넘고요. 5월 아주 넉넉하게 넘네요. 6월도요. 7월도요. 8월도요. 9월도요. 10월도요. 11월도요. 그죠?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니은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매월 건당 사상자가 2가 넘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해보지 않고도 1.9보다는 넉넉하게 넘는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구나. 그러면 우리는 디귿은 풀 필요가 없게 되고요. 리을만 확인하면 되네요. 그럼 리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사고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의 교통사고 건수는 2,000건 이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의 교통사고 건수는 2,000건 이하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구성비가 비율이 65.3%입니다. 그러면 얘는 전체 건수에서 65.3%를 해주신다면 이게 2,000건 이한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마음을 조금 넓게 써볼까요? 넓게 써보시면 얘가 대략 한 66%다라고 보신다면 얘를 대략 66%라고 보신다면 여러분들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66%는 그러면 전체 건수가 3,000건이 된다면 얘가 2,000건이 될 테니 그죠? 얘가 2,000건 이하가 되려면 전체 건수가 몇 건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3,000건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수가 3,000건이 안 되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연간 1년치가 3,000건인 걸 알아보려면 평균적으로 매월 평균은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네, 12분의 2천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매월 평균 2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매월 평균 250건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건수가요. 그죠?
그러면 아까 표 2였나요? 그림이었나요? 네. 건수를 보시면, 여러분, 제일 많은 이 311을 250으로만 맞춰주신다고 해도 60일이 남는데, 이 250이 안 되는 애들도 전부 다 250 이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얘를 250으로만 만들어 주면요. 그죠? 아, 그러면 전부 다 월 평균 250이 넘어가게 되죠. 월 평균 250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그 말은요, 전체 건수가 3,000건 이상이 되는 거죠. 내가 매월 평균 250건 넘어간다는 거는 전체 건수가 2020년에 전체 건수가 3,000건이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얘가 3,000건 넘어가니까 이 이하라는 게 틀렸다. 이하라는 게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작년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강사님, 네, 여기 66%잖아요. 네, 66%인데 실제 값은 65%였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1% 이상을 올려준 건데 66.6이니까 그러면 실제 값은 이 3분의 2보다 작잖아요. 네. 그럼 얘가 3,000건이 넘는다고 했을 때, 그럼 얘가 더 작은 값이 실제 값이니까 2,000건 이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많이 올려줘봐야 2%를 못 올렸습니다. 그죠? 65.3을 66.6으로 올렸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66.6이죠. 그럼 2%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전체 3,000건에서 2%는 결국에 30건 정도, 6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네, 6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넉넉하게 다 250을 넘어가고 있고 60건을 떠나서 여러분들 거의 뭐 200건 네, 가까이 네,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오차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좋은 질문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6번까지가요. 6번까지가 우리가 자료 해석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을 다 보여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들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잘 체크해 보시면 음, 지금 요 선까지 정도. 여기까지만 하셔도 여러분 지사트든 여러 기업의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 인적성 검사에서 나오는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거의 90% 이상을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다 케어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시간 줄이려면 뭐만 연마하시면 된다고요. 아, 대소 비교. 네. 그 다음에 제가 연산 팁을 드렸던 거, 혹은 본인의 연산 팁이 좋은 게 있다면 그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나 퍼센트를 이렇게 쪼개는 방법, 네, 이걸로 연산을 하면 좀 편합니다. 요거 두 개만 연습하시고, 좀 값을 잘못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왜 생기냐면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이 자료 해석을 해야 되니까 네, 값을 잘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값을 정확하게 그리고 값을 정확하게 찾는 연습이 잘 되시려면 선택지를 좀 잘게 잘게 잘라서 이해를 하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교통사고 건당 사상자가 1.9명 이상이다.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죠? 앞에 기간이 있다면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 타이틀, 값을 물어보고, 그 값이 큰지 작은지, 그 값이 얼만지,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료해석 보충 강의를 한번 잠깐 끊었다가 또 하나를 더 녹화할 건데, 거기에서는 요 말고 나머지 10%를 채우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것들에 대한 네, 강의를 다음 영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